20대 중반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부모가 됐다는 이 씨 부부. 서툴지만 이 씨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출산 전부터 부모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20대인 어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된 지금까지 매 끼니 아이의 식사는 물론 아이의 옷차림,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몇 개월 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이 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직접 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되레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육아 간섭,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오늘 우리 이 유튜브 채팅창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 아무튼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 이 씨 부부가 시어머니하고 한 지붕에서 사는 건 아닌 거죠? 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이 씨 부부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역시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는 손녀딸을 보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고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벌써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빨리빨리 참여를 해 주시죠. 자, 이 기자. 네. 20대 중반이면은 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좀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대요. 근데 취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이제 일하면서 그래도 1, 2년이라도 좀 돈을 모아서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네 지금 필요한 돈 전세 자금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자,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팀장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어머니가 볼 때 그 며느리가 상당히 이제 씩씩하고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나 봐요. 10년에 아이 생기니까는 그때 애지중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너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일찍 가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초반에 하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결혼을 준비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시어머니는 볼 때 자기가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일찍 낳은 사람들은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손자, 손녀를 보고 싶었기 마음으로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사건 마장 보시는 시어머님 분들 또 친정어머니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유, 며느리 이게 집에 너무 자주 가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시네요, 우리.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기다리시는 시어머니 마음 이해가 되죠. 손자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자처하신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건 너무 불편하니까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이제 모셨는데 이 아주머님이 같이 살다가 이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아하.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때 정말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가지방석이 되는 거죠. 수유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참다가 못 참고 결국에는 이제 친정에 가서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인 이 씨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렇죠. 어찌됐든 또 아쉬울 때는 또 이렇게 SOS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지금은 육아휴직 상태인데 6개월 이후에 복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가 지금 18개월 정도 됐는데 15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좀 보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시어머니,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매일 지금 오려고 그러고 또 문제는 몰라 와서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와서 이제 이 씨 얘기에 따르면 결혼 후에 남편보다 시어머니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요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성부님, 나도 시어머니인데 나 이거 반대일세 간섭하지 말어! 막 지금 써놓으셨어요, 지금. 아, 여기 이제 또 이제 이성부님의 또 며느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 이거는 또. 네? 그렇죠?
아무튼 자 아이를 보러 오는 거야 뭐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게 또 매일 또 있고 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얘 며느라 너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네,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주제가 바로 아이의 이유식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10년 전부터 채식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뭐 채소는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이걸 이제 18개월짜리 아이한테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채소나 생선, 고기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제 채식을 강요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불편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서도 어린 동자승들한테는 고기를 먹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씨는 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고기도 못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꼭 소고기 이유식 이거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뭐 나는 비건이 될 거야 뭐 이런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간섭 안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는 안 좋다 몸에 이렇게 드러나 봐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도 못 먹이게 하고 과일도 딸기, 사과 같은 건 몇 개를 안 주고 토마토를 먹였다 하는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거든요, 사실은요. 야채 채식주의인가 봐요. 팀장님 먹인다. 똑똑하시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정상에보다는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를 지나서 밥 먹기 시작했는데도 그 시어머니 때문에 편식을 많이 한다. 근데 애들 편식하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육아라든가 이유식 할 때에는 시어머니는 바라만 보고 돈만 대주면 되고. 돈만. 그렇죠. 그 엄마가 육아하고 편식, 유아식을 잘하기 때문에 맡기시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만 해주시면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소장님 그런데 진짜 이 아기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건데 네. 그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이거 배고파서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걱정되네요. 왜냐할 땐 육체적으로 뭐 얘기하신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고기 이유식 꼭 먹이게 하잖아요. 뭐 생선을 먹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또 음식마다 그 영양소가 다르니까 어릴 때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지식이고 이제 육체든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정서적으로도 어린아이 구강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어린아이들은 그 먹고 빨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먹는 거에서 뭔가 결핍이 되거나 뭘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뺏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안정감을 주는데 좀 좋지 않고 또 게다가 이제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엄마는 요것저것 다 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둘이 또 지금 그 이유식 습관이 예.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어떤 갈등을 느끼면서 애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애들은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지금 갈등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예요. 예. 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아기한테 채식만 한다 이거 아동 학대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도 마음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기 없이는 저는 못 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고기 박사 박 변호사. 과도하게 먹어서 예. 좀 문제긴 한데 예. 고기가 없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이유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동 학대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채소로든지 뭐든지 배부르게 일단 먹이긴 먹였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과해져 가지고 아이한테 영양 실조가 될 수가 예. 있고 그것을 알고도 계속 반복했다면 그때는 좀 범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팀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먹는 거 가지고도 이랬으면 다른 뭐 입히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막 다 했을 것 같은데 간섭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 딸이니까 신발을 입어야 된다면서 레깅스를 입혔고요. 이게 불편하죠. 어린이집에서는 항의가 많이 돌았겠죠. 그리고 또 그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 있으면 어린이집을 보내지를 않고 피부에 안 좋다고 하면서 일회용 기저귀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일회용 기저귀가 아니고 청기저귀를 빨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80년대 얘기인데 그리고 물티슈도 어린이 물티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재 수건을 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엄마들은 참 편한 것만 찾는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는 머리가 지금 터질 지경인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 시어머니 또
와이프 사이에서 그 신랑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기자.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장 서운한 말 중에 하나가 야, 좋게 생각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저녁 차려주고 금방 집에 가니까 이 남편은 갈등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이 씨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게 좋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어머니의 과도한 육아 간섭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자, 법적인 얘기를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법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범죄라든지 학대 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상황은 법적인 부분보다 아직 요 단계에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우리 박상희 소장님 같이 심리 상담이라든지 더 어떤 좋은 방법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소통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 소장님? 소장님 진짜 방금 이수진 기자가 그 신랑 아이 좋게 생각해 얘기 딱 전해주는 자마자 채팅창에서 에이그 이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의견이 틀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상태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까 할머니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아이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주 양육자가 누구냐. 주 양육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 아이와 일관성을 가지면서 양육을 해야 되고, 다른 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마음은 소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였지만 주 양육자의 같은 이제 파워를 가지고 하시면 아이로서는 힘들고, 또 그 안에서 그 남편께서도 이 아이의 안녕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서 어머니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어머니의 간섭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누구인지 제가 못 봤는데 친정엄마 출동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쾅 하는 거죠. 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전해주세요. 이게 채식한다고 하니까 송동표님이 애 키우는 거지 염소 키우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시어머니의 아들한테도 고기 주지 말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뭐 시어머니 스케줄을 바쁘게 해드려야겠다, 아니면 요즘 엄마들 똑똑하니까 참견하시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채팅창이 엄청 뜨겁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